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스커칠고객님 자, 별풍선 오늘 100개 이제 감사합니다. 뭐 경기 J리그 컵 경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친선전이랑 뭐 네이션스 있잖아요. 그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뭐 목소리 상태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목이 맛이 갔다. 그래서 평소랑 좀 다르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우무초심님 별풍선 변성기라뇨.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영상 없이 그냥 멤버십에 올려드린다 했죠. 제가 뭐 이제 친구 그 뭐야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멤버십에 다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잠깐 복귀하고 가자면은 나는 첫 뭐야 음, 엊그제는 뭐 친선전 뭐 우리나라 경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로 예선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때는 친선전이랑 유로 예선 따라서 따로따로 나눠갔는데 스웨덴이랑 세르비아 뭐 둘 다 마인 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스웨덴 마인이 좀 더 나와보지 않을까 했는데 세르비아도 귀신같이 막판에 극장골 넣고 겨우 이겼죠. 그래도 뭐 스웨덴 마인을 좀 더 좋게 초이스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리스 아일랜드 경기는 언더가 괜찮아 보였는데 2대1로 아쉽죠. 뭐 잉글은 학살했고 대신에 뭐 핀란드 저득점 들어갔고 우크라이나도 결국 이겼고 그다음 무농사도 뭐 코소보, 우크라이나 햄무 뭐 그때 이제 친선전이랑 엄청 많았잖아요 유로에서. 근데 무농사가 엄청 가져갈 경기가 엄청 많진 않았어.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좋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는 이제 뭐 방송이 없었긴 한데 제가 뭐 멤버십에 올린다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 올려드렸고 어제는 근데 봤을 때 뭐 헝가리 하나가 아쉽죠. 헝가리만 맞았으면은 색칠해둔 거 다 맞았을 텐데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룩셈부르크야 뭐 이엔드니까 뭐 찍기 싸움이니까 뭐 햄무가 떠서 아쉽긴 한데 뭐 아이슬란드도 별점 제일 낮게 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어제는 승패 라인 잘 골라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어제 뭐 벨기에 뭐 승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랑릭 체제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노르웨이도 뭐 홀란드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조직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황금 세대이긴 한데 저 위 팀한테는 뭐 좀 밀리지 않나. 스코틀랜드가 뭐 위 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조직적인 측면이나 노르웨이한테 꿀릴 부분은 없지 않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무농사 뭐 리투아니아 무랑 아제르바이잔 무 떴죠. 나머지 뭐 벨기에도 무 잡아갔는데 나머지 짝지가 좀 아쉽고 알바니아도 한 골로만 이겼으면은 조지아랑 햄무 간 것도 들어왔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뭐 하나 건졌으니까 뭐 연속 이제 칠일칠일닷컴님 별풍선 뭐 100개 이틀 감사합니다. 연속으로 무농사도 들어가고 축구도 뭐 좋아 보이는 것들 잘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뭐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요새 코로나 다시 유행인가 싶을 정도 목이 안 좋아서 많다고요. 그래요. 코로나는 아니라던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파도 가자 분석. 자, 첫 번째 경기 뭐 J리그 컵 경기부터 할게요. K마이네임콩11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근데 J리그 컵 경기 뭐 대충 이제 동기부여도 있고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제 라인업 본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위치는 동기부여 천사님 있고 뭐 별풍선 주축 100개 좀 더 쓰고 감사합니다. 하는 팀들 위주로 뭐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J리그 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승점이 같아졌을 때 어떻게 되냐, 뭐 꼴득실로 가냐. 근데 결국에 꼴득실 아니면 상대 전적이죠. 근데 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떤 블로그에서 퍼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J리그 그 야후 재팬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조가 5개잖아요. 조가 5개인데 1위 팀은 당연히 직행을 하죠. 근데 2위 팀이 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성적 상위 3팀만 올라가요. 그래서 1위 팀 5팀, 그 다음에 2위 팀 중에서도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팀이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2등 성적도 중요하다. 결국에는 승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같은 조가 있잖아요. 같은 조가 있을 때는 승점이 동일하다. 만약에 뭐 7점 7점이다. 그러면 같은 조 내에서는 저기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승점이 동일한 팀끼리 실시한 경기의 승점. 결국 상대 전적이에요. 상대 전적이고 그 뒤에 이제 득실 차이, 그 다음에 득점.
근데 이제 저기 그룹 스테이지를 이제 가기 위해, 아니 그룹 스테이지 한다. 저거 뭐라 적었노? 프라임 스테이지 가려면은 2위 팀과의 대결이면은 붙은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꼴득실이라 하고,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조는 이제 상대 전적 해갖고 이제 뭐 승점이 같을 때 조 순위 싸움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라임 스테이지 가기 위해서 2위끼리의 대결은 이제 같이 붙었지 않았기 때문에 꼴득실로, 대충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모른다 하면은 뭐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뭐 지금 시간도 없어서 읽어볼 시간도 없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사포로드 이어타. 적었네. 정신이 없네. 요 경기 일단은 지금 뭐 승점은 이렇게 됐죠. 요코 12, 사포로 10점, 4간 4. 이어타 사실 탈락이에요. 사포로랑 요코랑 뭐 직행으로 가냐? 그 직행을 못 가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2위 간의 그 성적으로 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2위 애들 뭐 삿포로 10점, 산프 9점, 그 다음에 도쿄 뭐 7점, 간바 7점, 뭐 가시마 7점, 우라와 7점, 시미즈 7점, 뭐 쇼난 가와 뭐 5점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얘네 둘이는 올라갈 확률이 높죠. 뭐 무승부만 캐도 얘네가 뭐 이긴다고 해도 10점인데 얘네는 뭐 10점, 그리고 비긴다고 해도 10점인데 산프가 꼴득실이 좀 많죠. 그래서 유리해요. 요약하면은 얘네 둘이는 좀 확률이 높고 이 중에서 한 팀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 물론 얘네가 뭐 얘가 진다, 얘는 뭐 꼴득실이 괜찮았고 얘도 전후 얘네 경우에 따라 달랐는데 아무튼 확률은 높아요. 얘네가 올라갈 확률 높고 이 중에서 뭐 한 팀 올라간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표사면 뭐냐고요? 지금은 J리그 뭐 보내드리고 그 9시까지 이제 물부랑 그 뭐야 친선전이랑 그 뭐 있잖아요. 뭐 배구도 있고 그 뭐고 네이션스 그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뭐 그거 설명해드렸고 결국에는 뭐 삿포로가 유리하긴 한데 점다운님 혹시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져가지고 만약에 그 아까 7점짜리 팀들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다 이기고 꼴득실도 갑자기 오늘 폭발한다. 그러면은 진짜 재수 없으면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지금 뭐 삿포로가 라인업을 꺼낸 거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애들 최소 뭐 1.5군 정도의 스쿼드는 지금 뽑아낸 상황이죠. 반대로 이하타는 폭이 사이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해외 배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포로 쪽을 봐야 되지 않나. 사포로 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사이드 뭐 볼게요. 뭐 핸디는 뭐 마인을 가든 햄머를 가든 뭐 알아서 가보세요. 대충. 근데 뭐 스쿼드 봤을 때는 뭐 삿포로가 좀 더 낫죠. 확실히 낫죠. 뭐 김건희가 지금 스가 대신에 나오지 않았나? 아무튼 그런데 뭐 이거 다 이야기하면 오래 걸린다. 목도 아픈데 빠르게 할게요 그냥. 요코마리 대 사간. 요 경기는 요코마리가 사실상 뭐 요코마리가 올라가는 거 확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세히 제가 말을 안 했지만은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1위랑 2위랑 이제 올라가면은 뭐 1위가 혜택이 있냐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걔네 8팀끼리 나중에 이제 뭐 제비 뽑기로 하는지 뭘 하는지 추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요코마리는 그래서 좀 많이 빼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브라질 컬렉션들이 몇몇 빠지긴 했어요. 막 엘바르도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누구 로페즈였나? 안데르손 걔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얀이 있고 마르코스 후니오로 미즈노마 니시무라 생각보다 근데 주축을 많이 썼어요. 수비 라인에서도 뭐 나카 뭐 에드와르도랑 이제 마츠바라 켄이랑 나가토 다 썼고, 반대로 사간도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탈락이에요. 그래서 로테 쌍으로 돌렸고, 저 경기는 동기부여는 없지만은 이거는 뭐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때 요코마리가 홈이기도 하고 요코마리가 잡아야겠죠. 그리고 기준점 대비 오버 볼게요. 요것도 뭐 마인 쪽까지 뭐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단지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 쟤네는 저도 12점이기 때문에 2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쇼난데 가와사키 할게요. 자, 이 경기 일단 승점 들고 올게요. 아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시미즈 대 우라와. 자, 요 경기 일단은 요 조 자체가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다 7점, 7점, 6점, 5점에 물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5점이면은 뭐 얘네가 이기면 8점이잖아요. 근데 이 조에 내에서는 2위긴 하지만은 결국에 상위조 이제 조 2에 세 팀만 올라가기 때문에 8점 찍는 애들은 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까 말했듯 7점짜리들이 수두룩하게요. 그래서 걔네가 이긴다 10점 되고 비긴다 해도 뭐 8점에서 또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튼 5점 되어 있는 애들은 사실상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얘네는 가와사키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우라와랑 이제 그 누구랑 하냐 시미즈랑 하는 그 경기 상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걔네 둘이가 묵히면은 여기서 뭐 이긴 팀이 또 1위 돼가지고 올라갔고 그리고 쟤네 둘 중에 이제 승패가 갈리면은 좀 둘 다 좀 탈락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죠. 2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상위 세 팀만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이기고 싶어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시미즈 대 우라와 일단은 뭐 시미즈 지금 리브에서 7위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좀 그리스마야님 골문은 터지는 것 별풍선 100개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내에서도 완벽한 주전은 쓰지 않았어요. 뭐 그 원래라면 여기도 브라질산 뭐 티아고라든지 카를리뇨스 뭐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좀 빠진 그 부분 있죠. 반대로 오라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뛰쳐나왔어요. 대부분 뭐 코로키에 야스이 고쿠보에 뭐 세키네 결국에는 뭐 수비 쪽에 사카이 빼고는 뭐 다 나왔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1부와 2부 급 차이. 근데 우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지만은 골을 좀 잘 못 넣는다는 거. 그 부분. 그리고 뭐 시미즈와의 컵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뭐 비겼죠. 근데 그때보다도 라인업이 우라가 쪽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우라가 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언더. 비겨서 8점 2등으로 진짜 힘들까요? 힘들죠. 아까 말했듯이 걔네가 지금 7점짜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할 거예요. 비기려고 하면은 몰라요. 아까 밑에 조있는 뭐 도쿄, 간바, 그 다음에 가시마, 니가타 라인에서 사실상 아까 삿포로랑 쌈프는 거의 확실까지는 아닌데 90% 아니 85%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비기면 서로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나는 경기 하면은 결국에는 둘 다 못 올라가. 이 팀 자체에서도 뭐 1위는 올라가겠죠. 근데 2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야 쇼난데 가와사키. 요 경기 라인업 보면은 지금 쇼난이 뭐 그 공격수에 이제 오아시가 돌아왔죠. 오아시가 돌아왔지만은 지금 벤치에도 마치노 슈터 없고 얘 차출이었나? 아무튼 마치노 슈터도 없고 그리고 몇몇 선수들도 이제 로테 좀 돌려준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가와사키는 사실상 아까 말했지만은 8점 되는 애들은 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얘는 뭐 경우의 수로 따져서 1위가 돼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좀 힘들지만은 근데 가와사키가 이 경기를 버리고 싶진 않나 봐요. 왜냐? 이 경기 자체가 더비 아닙니까? 더비 경기에다가 심지어 올 시즌에 컵 경기에서도 비겼고 그 다음에 홈에서도 그 리그 경기에서도 비겼죠. 그래도 가와사키가 아무리 썩어도 준치라고 해도 쇼난한테 계속 맞물리는 거 좀 자존심이 상하죠.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라인업 봤을 때는 뭐 지금 봤을 때 다미양이 그 부상도 당하고 해갖고 많이 못 나온 건 사실이긴 한데 뭐 다미양 자리 이제 미야시 아니 그 누구 빠졌노? 너무 많으니까 코바야시 뭐 빼고 뭐 다미양 넣고 나머지는 와키자카 오시마마 주앙슈미트 미야시로 이에나가 수비 라인도 구축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명 빼고는 뭐 제대로 다 뛰쳐나왔어요. 쇼나는 조금 누수가 있고 약간 이 경기는 가와사키가 물론 1위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뭐 더비의 복수전 느낌 들고 초반에 이제 물렸던 것보다도 가와사키가 이제는 뭐 엄청 연승을 타고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한데 경기력도 많이 올라온 상황 약간 복수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크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3번 연속 더비 경기에서 뒤지진 않을 것 같다. 가와사키 라인업 상으로도 괜찮고 가와사키 승 볼게요. 기준점 대비 오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와사키가 옛날 같지 않아갖고 존나 못한다 역 같다 하고 이제 못 믿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컵 경기 때 이럴 때라도 더비 경기 뭐 한번 돌려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대 산프. 가와사키 1.76이에요. 또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냐? 아까 1.8이었나 뭐 그러지 않았나? 1.8이었는데 언제 떨어졌나 또. 아무튼 나고야 대 산프로 요 경기는 일단 승점 봤을 때 뭐 나고야는 사실상 뭐 아까 위에서 요코마리처럼 진출은 뭐 확정입니다. 산프는 이제
뭐 2위 싸움이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사포로 산푸는 뭐 비기더라도 좀 확률이 높아요. 뭐 10점 10점 돼도 꼴득실에서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튼 산푸도 그래도 이기면 좋죠. 뭐 1위는 뭐야 1위는 상대 전적을 내가 봤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뭐 1위도 갈 수 있죠. 산프가 상대 전적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뭐 1위 탈환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업 상을 봤을 때는 뭐 나고야 자체에도 조금 살짝 힘을 빼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앞선에 뭐 한 명, 그 다음에 중원에 한 명, 뭐 수비에 한 명, 요 정도 쌓인 그냥 1점 뭐 한 3군 정도 되고 산프는 당연히 주축을 많이 투입했죠. 지금 보면은 대부분 거의 다 투입했기 때문에 라인업 상으로는 산프가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나고야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명 한 명 좀 빠졌다고 크게 경기력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조용기는 그래도 나고야가 원정이었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홈이기도 하고 산프가 뭐 최근에 이제 주축들을 다 꺼내도 좀 경기력이 썩 안 좋았던 점 생각해서 나고야 프랜스 갈게요.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아이 목이 아프다 이제. 고베 대 요코 FC. 자, 이 경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뭐 오늘 따고 얘 진다. 근데 꼴득실에서 많이 밀리긴 한데 애초에 꼴득실은 상관없어요. 조끼리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2위 싸움에서야 꼴득실이 필요한 거고 상대 전적에서 이번 시즌 리그컵 기준으로 고베가 쌈프한테 다 졌어요. 그래서 이미 탈락 확정이고 라인업 봐도 벤치 애들 다 끌어놨고 요코도 벤치 대 벤치 누가 좀 더 낫냐. 솔직히 벤치 대 벤치 하잖아요. 고베는 주축 제가 근 2, 3년 동안 말했지만은 고베는 돈을 많이 쓰긴 해요. 외국인 데리고 오고 한 쓰는데 주축만 강할 뿐이지 벤치 애들은 그냥 벌레예요 벌레. 예. 그래서 요 경기는 요코 프랜스 볼게요. 네, 물론 이제 요코는 2부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더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고베의 이 개 저배당에 가고 싶진 않네요. 요코 벤치 애들은 워낙 근 몇 년 동안 벌레였기 때문에 가시마 대 니가타. 자, 이 경기 일단은 가시마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비기면 8점 돼 갖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겨주는 게 맞긴 하죠. 반대로 니카타 입장에서도 이겨야 돼요. 근데 물론 8점을 돼 가지고도 2위 싸움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좀 희박해요. 승부가 좀 갈려야 되긴 한다. 생각보다 근데 가시마가 오늘 경기 이기면 뭐 10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후쿠오카랑 이제 상대 전적을 이번 시즌 리그컵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1무로 앞서기 때문에 1위 탈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후쿠오카가 져야 된다는 가정이 붙어야긴 하지만은 아무튼 2위로 올라가든 1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가시마는 이겨줘야 된다. 근데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마음에 좀 들지 않네요. 앞선 라인 자체가 지금 보면은 좀 벌레들이 좀 나왔죠. 원래라면은 최근에 나왔던 뭐 기존의 스즈 기우마 주전이라든지 나고 카키타 이런 애들 요새 쓰잖아요. 뭐 사노 또 돌아왔고 히쿠치. 근데 지금 보면 아라키의 소메노의 도이 옛날 구 몇 년이고 한 3년 전 도이 아라키 좀 했을 때 그때지. 지금은 좀 영 아니거든요. 앞선 라인 좀 그래요. 수비 라인은 뭐 괜찮고 미드도 뭐 히쿠치에 디에고 나오면 괜찮은데 반대로 니카타도 뭐 쓸만해서 썼죠. 왜냐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시마가 지금 앞선이 좀 굳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경기력은 가시마가 낫고 또 홈이라는 기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시마 승 가볼게요.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목이 아프니까 힘드네. 잠깐 물 좀 마실게. 장하다단무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길게 설명하는. 잠깐만요. 표 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경기 거의 다 왔다. 8번째는 가시와 대 후쿠오카. 자, 이 경기 일단은 후쿠오카 자체에서는 1점만 승점 1점만 따면은 1위 확정이죠. 근데 지면 아까 말했듯이 가시마가 이기면 상대 전적에서 1위가 바뀌어요. 근데서 이제 후쿠오카는 뭐 빡세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주축을 또 베스트로 끄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 중원에 이제 루키안 뭐 빠지고 콘노 빠지고 나머지에서 뭐 수비에 유자가 복귀한 거 뭐 최근에 썼던 애 빼고 하면은 뭐 걔네 정도 빼면은 괜찮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가시아가 좀 주축들을 많이 썼죠. 뭐 봤을 때 앞선이랑 미드랑 뭐
수비 쪽에 한 명씩만 빠졌을 뿐이지 그냥 가시아가 승리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리그 경기는 거의 패급에다 그냥 뭐 이길 거는 보통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다. 리그 경기에서 컵 경기에서 뭔가를 반전시키고 간다. 약간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춘 것 같고 어차피 이 경기 뒤에 주말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경기 뭐 추측 L90190님 써도 되죠. 별풍선 그래서 100개 그거를 이제 쓰는데 감사합니다. 가시아가 이제 저지하는 거 후쿠오카에 대한 이제 저지 능력이 얼마나 될지 그게 의문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후쿠오카가 뭐 동기부여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역배잖아요. 역배라는 그런 부분 역배를 받은 이유는 결국에 후쿠오카가 원정 성적이 좀 벌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해가지고 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요 경기는 뭐 후쿠 프렌 정도 볼게요. 그 다음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요 경기 자체 특이점 하나 있거든요. 특이점이 뭐냐면은 역사상 가시와가 후쿠 상대로 홈에서 정규 시간 내에는 진 적이 없어요. 정규 시간 내에는. 예, 그 부분. 아무튼 요약하자면은 그냥 가시와 승모 사이드로 뭐 돌려보셔도 될 듯. 2.2, 뭐 그 다음에 무는 3점몇 아닐까? 대충. 그 다음에 교토 대 도쿄. 자, 요 경기. 일단은 요 경기 자체 요 경기도 조금 복잡해요. 뭐 세레소는 근데 8점이 딴다고 해도 오늘 이긴다고 해도 득실이 오늘 뭐 슈퍼 대승할 거 아니면은 탈락 거의 99.999%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약간 배제하는 게 맞고 얘네끼리의 뭐 싸움이죠. 그래서 이 경기 뭐 요약하자면 뭐 교토 뭐 비기면은 최소 진출은 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해요. 근데 또 경우의 수에 따라 교토가 비기고 간바가 이기면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라 동률이긴 한데 골득실 차이 때문에 2위로 밀려나요. 그래서 교토 입장에서도 뭔가 자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게 좋다. 그리고 도쿄도 뭐 간바랑 그 상대 전적이 1승 1패라 가지고 동률이 되면은 또 골득실 봐야 돼요. 골득실에서는 결국에 뭐 간바가 우세하기 때문에 간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푸크제오에즈님 별풍선 100개 복잡하죠. 복잡하다. 감사합니다. 결국에 그냥 다 이기면 좋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그냥 말해드린 거고 지금 보면 도쿄가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업 봤을 때도 힘을 좀 줬어요. 힘을 좀 줬다. 뭐 디에고 올리베르도 나오고 나카가와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비 라인을 봐도 뭐 트레비사는 뭐 원래 주축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모리시게 나가토모 아베 뭐 다 대부분 나왔어요. 반대로 교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상에서 복귀한 친구도 몇몇 있고 좀 몇몇 빠지긴 했는데 근데 라인업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 도쿄가 나아요. 왜냐 주축이 좀 더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해외 쪽도 배당이 떨어진 것도 맞긴 한데 근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죠. 도쿄의 원정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토도 물론 이제 경기력이 리그 패급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여러분 J리그는 한 팀만 강등당하죠. 그래서 그냥 강등권만 살짝 뭐 해놓고 그리고 리그에 올인하는 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얘네가 딱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 이제 리그 니카타전에서 분위기도 좀 돌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라인업상에서 조금 더 도쿄가 낫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원정 도쿄 좀 신뢰가 안 가고 교토도 그래도 뭐 아마 컵 경기에 좀 올인하는 것 같아요. 저 경기는 교토 풀쪽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10번째. 나 힘들다. 왜 이렇게 안 끝나노? 됐다. 세레소 오사카 대 간바 오사카. 자, 요 경기는 정력배가 바뀌었죠. 정력배가 바뀐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레소가 이긴다고 해도 8점이 돼도 2위 간의 싸움 1등은 절대 안 되잖아요. 9점인데 2위 간의 싸움에서 다른 애들은 거의 10.9점 이런데 그냥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2위는 딱 3팀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라인업도 작같이 내놨잖아요. 뭐 오사카 더비고 나발이고 최근에 뭐 그래도 선발로 나왔던 용병 뭐 크록스라든지 카피사파 나오긴 했지만은 앞선 라인들은 거의 초토화 뭐 카토 키타노 이딴에 나오고 뭐 키다 이 어린 친구도 나오고 그냥 수비 라인은 괜찮거든요. 마이쿠마 뭐 토리우미 뭐 후나키 그런 애들 괜찮긴 한데 앞선이 좀 벌레예요. 그리고 감바오사카는 지금 뭐 이스라엘에 국대 차출된 라비 이런 애들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자발리 걔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뭐 주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썼죠. 알라노라든지 다루안도 있고 요새 나오는 뭐 크라타슈라든지 이 수비 라인도 뭐 대부분 뛰쳐나왔고 그래서 아마 정형배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거 프렌 찍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딱 표를 보내드리려 하니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정배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정배를 찍어야 되냐?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사카 더비잖아요. 그리고 세레소가 근 몇 년간 이제 홈에서 간바를 상대했을 때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질라고 해요. 오늘 라인업에 좀 힘을 뺐지만은 간바사카도 완전히 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오사카 더비기도 하고 쉽게 우리는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데 너희를 보내주고 싶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 경기는 지금 추세 봤을 때 오사카가 뭐 라인업상에서는 조금 힘이 딸리긴 하지만은 얼추 좀 비빌만 하진 않을까. 그리고 뭐야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대충. 그래서 J리그 컵 경기 끝났고 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거 해드릴게요. 그 해외 축구까지. 그리고 구독자 게시판에 지금 좀 올려드릴게요. 그 미리 표 받아보신 분은 간바 프렌드에 있을 건데 그 그냥 아까 말했듯이 세레서 프렌으로 바꿀게요. 제가 표 보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정력배가. 그리고 잠깐만요. 아 빨리 하자. 목이 아프다. 내일 되면은 또 목이 안 나올 듯. 파라과이 대 니카라간가. 자, 요 경기 하겠습니다. 요 경기 그때도 말했지만 니카라가 벌레예요, 벌레. 그 파나마한테도 파나마 2군 나왔는데도 2대1 앞서다가 3대2로 역전당한 거고 충격 먹었고 그때 이제 우루과이 애들 신빅만 뻗었자 했잖아요. 근데 뭐 젊은 애들이 또 좋을 수도 있죠. 지금 우루과이는 세대 교체가 좀 시급할 그런 부분이고 또 스피드도 느리고 대승 거뒀죠. 그리고 파라과이가 물론 우루과이보다는 전력적인 부분이 떨어지죠. 근데 소집 명단을 봤을 때는 우루과이는 신兵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파라과이는 그래도 뭐 신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존에 그래도 뭐 소집 원래 했었던 뭐 뉴캐슬의 알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비에 뭐 발브에나라든지 그다음에 뭐 브라이턴의 백업 공격수 엔시소 뭐 등등등 또 소집되는 애들 대부분 소집됐어요. 그다음에 뭐 리그도 브라질 아래에 뛰는 뭐 이런 벌레들이랑은 뭐 그래도 급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리고 파라과이가 이 경기가 뭐 중립이다 그러면은 뭐 대충 할 수도 있는데 홈이잖아요. 홈에서 하니까 오랜만에 경기기도 하고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파라과이 마인스 뭐 1.0 그리고 뭐 더 나가서 2.5도 뭐 생각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언더 볼게요. 그냥 요 경기 자체는 언더 보는 이유는 그냥 니카라가 빵콜. 그다음에 이제 과테말라 대 베네수엘라. 요거는 이제 미국 중립이죠. 과테말라 뭐 이변을 도출했다고 해야 되나? 코스타리카 상대로 이겼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남미 팀이 그래도 남미끼리 했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찐밥인데 저희 뭐 북중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하면은 그래도 클래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걱정했던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온두라스 전에서 주축들이 좀 나올까. 근데 이 인간들이 친선전 했을 때 보면은 초나 대충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원래 이제 주축들이라고 하면은 뭐 론돈, 마치스, 에레라, 뭐 링콘, 뭐 마르티네스 이런 애들 뛰쳐나와야 되는데 지난 경기는 론돈, 마치스, 뭐 에레라 다 튀어나오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두 번째 경기니까 어차피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쉬니까 뭐 또 대충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되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뭐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가려면 아침에 뭐 봐야 되는데 경기 5시 반에 어떻게 찍어요? 못 찍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래도 좀 돌려줘도 과테말라보다는 급이 낮다고 봐요. 저 경기는 베네수엘라 승 볼게요. 그리고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언더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도 뭐 공격력이 엄청 강한 그런 팀도 아니고 특출난 팀도 아니고 과테말라도 좀 뭔가 쓰나미를 낸다 이러면은 뭐 치고받고 하겠어요. 비기면서 하겠지. 뭐 북중미 생각하면 멕시코랑 뭐 비겼던 뭐 그런 경기들 또 있었고 뭐 언더사이드 뭐 생각하셔도 괜찮을 듯.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단은 요 경기 뭐 결정전은 비슷해요. 비슷해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고 요 경기는 이제 네덜란드 홈에서 하죠. 그냥 그 네이션스 자체가 다 네덜란드 경기 하니까. 근데 누가 더 낫냐? 솔직히 지금 이탈리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네덜란드 제가 저번에 말했을 때처럼 뭐 데파이도 빠지기도 하고 미드는 수비는 좀 뭔가 소집은 잘 된 것 같아. 앞선 라인 좀 불안하다. 근데 그 누구랑 경기 했노? 얘네 누구랑 했죠? 크로아티아랑 했나? 아무튼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수비 라인 같았는데도 좀 뚫리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것마저도 활용을 잘 못한다는 생각 들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스페인한테 그 PK골 아니었으면은 2대 0으로 질 뻔했는데 둘 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어려운데
어려우면 뭐고 그냥 굳이 찍으면 이탈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기초점 대비 언더. 요 경기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생각했던 것대로 경기가 제가 생각했던 안 흘러갔기 때문에 어렵다. 자, 이 경기 결장자 그대로고 결승이죠. 당연히 화력적에서는 스페인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해갖고 좀 더 낫죠. 볼 점유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가져갔고, 그러면 공격 찬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근데 스페인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이탈리아 상대로 2대1로 이기긴 왔지만은 여전히 근데 골에 대한 부분, 슈팅은 좀 가져가지만은 답답해요. 결정적인 부분 여전히 그렇고. 크로아티아는 뭐 월드컵 때도 봐도 그렇고 그냥 수비로 좀 먹고 살고 하는데 지난 경기 이제 네덜란드한테 2골 먹히긴 했죠. 근데 또 이런 단판 경기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DNA를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럼 뭐 찍어야겠노? 언더 찍어야지, 언더. 결승전이기도 하고 스페인은 여전히 뭐 골 결정에 대한 부분 좀 그렇고, 만약에 그 이탈리아가 골 못 넣었으면은 언더 아니었나 PK. 그리고 크로아티아 자체가 물론 네덜란드 상대로 뭐 골을 2골 받긴 했는데 확실히 중원의 싸움 자체는 뭐 스페인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골 찬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기존점 대비 언더 보고 그냥 승패는 뭐 그냥 크로아티아 프렌 정도 볼게요. 스페인도 확고하게 믿을 순 없다. 좀 더 잘하긴 해. 근데 그리고 이제 5번째 파나마 대 멕시코. 자, 이 경기는 이제 미국 북중미는 이제 다 미국에서 하죠. 이거 3위 싸움인데 일단은 주전 수비수 파나마 한 명 부상으로 결장하고, 멕시코는 이제 미국이랑 난타전 끝에 이제 오늘 뭐 수비 쪽에 몬테스라든지 뭐 서브의 아르테가라든지 퇴장으로 빠지죠. 근데 이제 멕시코가 지난 경기에서 히메네스 뭐 이런 애들을 선발로 안 썼더라고. 뭐 몸 상태가 안 좋은지. 그리고 미국한테 떡실신 당했죠. 근데 파나마 정도는 멕시코가 그래도 사이즈 면에서 괜찮지 않나, 잡을만 하지 않나. 물론 멕시코도 옛날에 멕시코가 아니지만은 파나마는 이제 반대 추세라 해야 되나, 아닌가. 약간 월드컵 한 번 나갔잖아요. 그때 이후로 또 다시 나락세 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급적인 거는 멕시코가 낫다고 봐요. 요거는 그래도 자존심 있으면은 3위는 하겠지. 그리고 그게 좀 불안하다. 결국에는 두 팀의 골 답답하잖아요. 골이 안 터지잖아요. 언더사이드 그냥 뭐 생각하셔도 괜찮을 듯. 뭐 2골 내지로 끝날 것 같아요. 경기는 둘 다 뭐 공만 존나 차겠지.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대 미국. 자, 이 경기 일단은 지난 경기 캐나다의 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교체로 나왔죠. 그래서 체력을 좀 세이브 해놓은 상태인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멕시코랑 이제 싸우고 난리 브루스 쳐가지고 맥켄이랑 데스트가 퇴장을 당했죠. 이건 타격이 좀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 자체가 지금 유럽파들이 많이 생성이 됐잖아요. 옛날처럼 이제 존나 못하지는 않고. 근데 딱 봐도 데스트 중요한 뭐 풀백 자원에 맥헤디, 아무리 못해도 뭐 리즈에서 똥 싸고 있긴 하지만은 있어야 뭐 좋죠. 뭐 그래도 뭐 무사라든지 뭐 플리식이라든지 뭐 기존의 알론소라든지 뭐 웨아라든지 그래도 로빈손이라든지 유럽파들이 더 많고 저 맞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얘네 2명의 퇴장은 좀 뼈 아프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우위를 가져가는 거는 미국이겠죠. 얘네가 이제 월드컵 예선 때도 붙었고 뭐 골드컵 때도 붙었을 때, 물론 전적상으로는 1승 1무 1패긴 한데 캐나다가 뭐 홈에서 이겼을 때 아니에요. 캐나다도 집 나가면 조금 경기력이 떨어지고, 거기다 여기는 이제 미국 홈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미국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캐나다가 뭐 월드컵 나가서는 이제 수비가 존나 벌레처럼 돼갖고 답답한 경향이 있는데, 미국도 깨놓고 보면 멕시코전 뭐 3골 넣은 거 좀 뽀록성이라고 봐요. 뭐 네이션스 리그 할 때라든지 월드컵 예선만 봐도 항상 보면은 존나 좀 지들이 비슷한 애들 있잖아. 대부분 뭐 멕시코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애들, 뭐 코스타리카 이런 애들 만나면은 항상 고전도 하기도 했고. 이 경기 자체는 어 캐나다 프렌 쪽 볼게요. 미국이 좀 더 잘하는 건 맞긴 한데 이겨도 뭐 연장 가서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 그리고 언더 봐야죠. 언더. 캐나다가 물론 수비력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한데 결승전인 만큼 어느 정도 잘 보완을 해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이런 빅 경기에서는 쫄보 기질이 좀 나오긴 해요. 월드컵 때도 보시다시피. 여기는 캐나다 프렌의 언더 볼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뭐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뭐 생방송 와서 보시던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